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파일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볼 작품은요. 갈래복합 3강, 세장 속의 학, 선상탄,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입니다. 첫 번째 세 장 속의 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에 한번 갇히자 돌아갈 길 아득한 곳. 세 장, 우리 새를 가두는 곳이 세 장이죠. 세 장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삶을 구속하는 공간을 세 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녀인 화자의 신분적 제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라. 지금 세 장 속에 갇혀있는 화자의 상황에서 곤륜산의 풍경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청전에 날 저물어 창궁은 끊어지고 구령에 달 밝은데 꿈길만 고달프다. 창궁이 끊어진다. 즉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고달픈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윈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저녁 까마귀 때는 스스로 신나 온 숲이 떠들썩. 여윈 그림자, 즉 병든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홀로 화자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 까마귀 때는 신나고 있죠.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 되겠네요. 깃털 긴 날개는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니 슬픈 울음 해마다 옛 언덕을 그린다. 옛 언덕이라 함은 화자가 세 장에 갇히기 전 누렸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자는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지향하는 공간으로 가고자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슬프고 고달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상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 하건만은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지금 화자의 몸이 병중에 있지만 고사를 인용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한 인물들을 들어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쥐떼 개떼 도적들을 잠시나마 저어할 소냐. 여기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죠. 쥐떼 개떼 도적들, 즉 외적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화자는 외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외구 격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90월 서릿 바람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아주 빠른 배에 선봉 맨 앞을 거치면 낙엽처럼 그 적을 물리치겠다라고 표현하죠. 칠종 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외적들을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줬다 하면서 농락하는 것을 우리들은 왜 못하겠느냐라고 물어 그 외적들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랴.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자고 요구한다 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태평천하에 요순군민 되어 있어. 1월 광화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있어. 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지금은 외적들로 인해서 평화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성군의 정치로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구 격퇴에 대한 의지와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그리는 시였습니다.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광해군 시절 설생이란 사람이 한양의 청파에 살았다. 그는 문장이 풍부하고 기계와 절개를 숭상했다.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다. 첫 번째로 설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축년에 임목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은 개연히 오윤겸에게 말했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 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이나 떠나지 않겠나? 설생은 임목대비 폐비 사건으로 인해 이 나라의 삼강오륜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멀리 떠날 수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갑술년에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되어 지역을 순시하다가 영랑호에 배를 띄웠는데 호련히 안개와 파도, 아득한 구름 사이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생이었네요. 오윤겸은 매우 놀라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죠. 설생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 관화로부터 동쪽으로 60-70리 떨어진 회룡굴이란 데지. 깊고 궁벽한 곳이라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다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갔다 오는데 한나절도 안 걸리니 함께 가보지 않겠나? 라며 자신의 거처로 오윤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험난한 길을 거쳐 회룡굴에 도달했는데요. 회룡굴이 그만큼이나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룡굴은 땅이 매우 넓고 토질도 비옥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뽕나무와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고 배와 대추나무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숲풀과 산봉우리, 샘물과 뭇돌에 기괴하고 웅장하고 화사한 모습이 인상적인 공간이었죠. 오윤겸은 궁금해합니다.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마땅히 은자가 지낼 만하네 그려. 가게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했나? 그러자 설생이 대답합니다. 내 일찍이 왕래하며 노는 데가 이곳만이 아니라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내어 집을 지었고 황무지는 개간에서 농사를 지었지. 혹은 1년을 살다가 혹은 3년을 살다가 흥이 다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 설생은 어디 한 공간에 정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윤겸은 이런 설생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얽매인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고 흐느꼈는데요. 오윤겸은 설생에게 부탁합니다. 뒷날 반드시 한양으로 와서 나를 방문해 주게나. 그로부터 3년 뒤 설생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윤겸은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 했지만 설생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오윤겸에 대한 설생의 불만스러운 감정이 드러나죠. 오윤겸은 한 번에 사라져버린 설생의 모습에 크게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생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마음을 떠나는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여기까지 작품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는 객관적인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광해군 시절 설생이란 사람이 한양의 청파에 살았다와 같이 객관적인 제3자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3번 선지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모든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